입에 담기도 끔찍한 윤일병 사망 사건. 군대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병역 문화를 어떻게 철저하게 고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한 군사평론가가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이 제대로 바뀌려면 육군 총장 용퇴하고 역대 총장들 다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역대 육군 참모 총장들을 모두 다 소환하라고 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역대 총장들 다 소환해야 된다. 소환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뭐 다소 표현은 거칠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럴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자, 이번에 새로운 병역문화 개선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그 병역문화가 진짜로 개선이 되려면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단 기존 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05년에 그 대통령 직속으로 병역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장병 기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연구된 개선안들이 지금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개선안을 만들면은 역시 또 이때뿐이고 계속 이 어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왜 기존에 있는 그 국민적으로 합의된 또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을 특히 육군에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규명이 돼야 다음에 대책을 내놔도 현실적이 되는 것인데 예. 육군 총장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무언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2005년 병역문화 개선위원회에서 만든 대책들 보면은 군 기본권 강령도 만든다고 했고 고충 상담 처리 절차도 만든다고 그랬고 또 국방 옴부즈만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됐어요. 예, 그렇다면 왜 안 됐는지 이걸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왜 안 됐을까요, 편집장님? 그러니까 우선 그때그때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떤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이제 하나의 과시적인 대책만 제시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이고요. 더 크게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후임 정부가 계승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총정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겉도는 대책, 하나마나한 대책, 또 병력이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나쁜 선례들을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의지가, 그러니까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무언가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육군에 완고하게 자리 잡는 어떤 수구적 태도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이 우리나라 징병제는 병사를 거의 공짜로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이렇게 공짜로 주는 병사들 위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전방에 한 15개 사단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해 놨는데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제 무기 체계가 현대화되고, 네. 병영이 이제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또 신세대 장병에 맞게 개선돼야 된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안 변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변화를 거부하려는 속성, 자기 재임 기간에 문제를 회피하려는 관성,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금까지 어떤 병향을 질곡에 빠뜨려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 또 실제 에피소드도 SNS에 적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얘기할 땐 전방의 부대수와 병력을 어떻게든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예.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개혁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군 수뇌부, 특히 총장 선부터 이걸 회피하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거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다른 생각을 전혀 용납하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네. 예. 아무래도 병력 위주의 기존 체제를 선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SNS 에피소드를 편집장님께서 쓰신 걸 보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죠? 병력 집약형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2004년인가요? 당시 남재준 총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했다고요. 예, 그런 사례를 이건 뭐 제가 전에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당시 예비역대장이죠. 예. 예,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받아낸 얘기고요. 예. 근데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이 비록 뭐 남재준 총장 시절뿐만이 아니죠. 예. 역대 총장들이 대부분 어떤 전방의 병력 숫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어떤 하나의 특징이 이 병력 숫자를 건드리는 걸 이단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은 오히려 무기 체계가 현대화되는 것보다 병력 숫자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것은 우리 어떤 지상군에 내재돼 있는 병력 위주의 어떤 군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옛날엔 삽으로 하던 일을 이젠 포크레인으로 한단 말이죠. 노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젠 기계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직이 바뀌게 되고 일하는 절차와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육군은 어떤 지금의 거의 징병된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군사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확고한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구대적인 그런 인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 이 그렇습니다. 구조만 바꿔도 어느 정도 병역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네. 팀장님 국방부가 뭐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줄이자 뭐 이런 내용도 내놨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부적합 자원을 무리하게 군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군의 얘기를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부적합 자원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군에 유입시킨 걸 군대가 감수했지 않느냐. 군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피해를 왜 당합니까? 내보내야죠. 이거는 마치 불량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는 건설업자 같은 논리인데 우린 설계 시공에 잘못 없다. 자재가 잘못된 거다. 계속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량자재를 납품받았으면은 반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논리가 마치 군대에 대한 구조와 설계가 잘못된 걸 면피하는 논리로 악용돼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옛날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금 군이 그 약속을 위반하고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군에서 부적합하다면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체 복무라든가 조기 전역 제도라든가 분명히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이걸 왜 안 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국민들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번에 보면 상당히 이 문제를 군에서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시민사회단체 발표 언론 보도로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은폐하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도 문제겠죠? 저도 어제 국방위에서 장관의 말,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게 장관뿐만 아니라 육군 총장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인데. 그렇죠. 이 처리 과정에서 군 검찰이라든가 사법부가 이거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정황이 역력하고 해당 사단장 군단장이 이걸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선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보고 부실이라든가 허위 보고 축소 은폐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참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또 나타났다는 거는 참 개탄스러운 얘기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군의 보신주의 어떤 진급 위주의 어떤 지휘관들의 어떤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뿌리 깊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번에 일벌백계 하고 정말 진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군 장교들의 또 어떤 지나친 경쟁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진급 위주의 어떤 복무 행태라는 이런 것까지도 손을 대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말씀